자, 이번 단어는 저항을 모아입니다. 자, 이번 단어에서는 저항을 직렬 연결해보고요. 병렬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렬 연결은 이렇게 저항을 바로 일렬로 이렇게 세우는 거가 직렬 연결이고요. 병렬 연결은 이렇게 나란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건데요. 여러분 지금부터 전류는 I, 전압은 V, 저항을 R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맨날 한글로 쓸 수 없으니까요. 그 영어의 약자를 앞에 자를 따가지고요. I, V, R 이렇게 쓸 건데 여러분 단위는 다르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전압의 단위는 볼트, 저항의 단위는 옴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랑 우리가 그냥 전류를 나타내는 이 기호랑은 조금 다르다는 거를 여러분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렬 연결했을 때 회로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자, 직렬 연결해서 여기를 저항 R1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저항 R2라고 우리가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 R1에 흐르는 거랑 R2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를 이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똑같이 R1에 흐르는 전압은 V1, R2에 흐르는 전압은 V2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I1 전류가 흐르고 여기는 I2 전류가 흐른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 전류 I는 이런 직렬 연결해서 어떤 점에서든 똑같은 값으로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냐면 앞쪽에서 전류할 때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전하량 보존 법칙을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흐르는 것도 같다. 어디서는 직렬 연결에서든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압이 총 V라고 했을 때 총 V는 어떻게 되냐면 저항 R1과 저항 R2에 각각 나누어서 흐르게 되죠. 결국에 V1하고 V2를 더한 값이 처음에 공급된 총 전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되죠? 그쵸, 옴의 법칙이 나와야 되겠죠. 옴의 법칙. 자, V는 IR 해서 I는 어차피 다 같기 때문에 선생님이 I1이라고 안 하고 이제부터 그냥 I라고 놓겠습니다. I, R1. 그 다음에 V2는 전체 전류 I의 R2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면은 자, 총 V는 총 전류 I의 총 저항 R이겠죠, 원래. 근데 이 값은 V1에 V2를 더한 값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IR1에 IR2를 더한 값이 총 전압인 이거다. 자,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I 값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생략이 이렇게 가능하죠. 그러면 총 저항 R은 어떻게 된다? R1 더하기 R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 연결에서는 총 저항, 합성 저항이라고 하는데 이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R1에다가 R2를 그냥 더하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겠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렬 연결해서 이렇게 유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총 저항은 저항을 연결할 때마다 R1 이렇게 더해지기 때문에 점점 커지겠죠. 직렬로 연결할 때는.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인데요. 병렬 연결에서도 여기서 R1, 저항은 R2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1, 여기에 흐르는 전압은 이렇게 걸리는 전압이죠. I2, V2라고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총 전압은 V, 총 전류는 I, 총 저항은 R 이렇게 똑같이 이제 놔두고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병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었냐면 이 총 전압 V는 여기에도 똑같이 V, 여기에도 똑같이 V로 걸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뭘 배웠었냐면요. 자, 여기에 걸리는 I1이랑 여기에 걸리는 I2 전류를 더한 값이 총 전류라는 것도 배웠는데요. 결국에 총 전류는 I1에다가 I2를 더한 값이다. 이게 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총 V나 V1이나 V2 걸리는 전압은 다 똑같다는 것도 여기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V는 IR이 되겠죠. 자, V1은
그쵸? I1, R1 이렇게 구할 수 있고 V2는 I2, R2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여기에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쓴 글씨처럼 되죠. 왜냐면 i로 우리가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i는 r분의 v, i1은 r1분의 v1인데 v1은 다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자, 여러분 또 똑같죠? v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뭐만 남냐면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에 합성저항분의 1은 이렇게 역수로 해서 더한 값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서 다시 역수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우리가 최종적인 R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병렬 연결에서는 이 식을 이용해서 합성저항을 구할 수가 있다. 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 전열기구 보통 쓸 때 다 220V 쓰죠. 자, 220V란 말은 그 전기기구에는 220V의 전압이 걸려야 된다는 얘긴데요. 집에서 쓰는 전열기구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전압을 220V를 걸릴 수 있게 하냐 이걸 고민해보면 어떻게 연결하면 된다? 그쵸? 모든 전열기구를 병렬로 연결하면 어차피 220V의 전압이 모든 전열기구에 걸리게 되겠죠. 병렬 연결하면 어떻게 됐죠? 자, 총 어떤 저항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도 총 처음에 전압이 5V면은 어떻다? 모든 곳에 5V씩 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의 전열기구는 다 병렬로 연결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열기구 220V가 이렇게 걸린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항을 직렬,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실 수 있으면 되겠고요. 그때 직렬이랑 병렬에서의 그 특징을 여러분이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